2023년 2월 15일 네. 아파트 시세 실거래 반등 단지 탑5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1.3 대책 이후로 네.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는 단지가 나오니까 네. 조금은 이제 다행이다 싶어요. 이런 단지 좀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서부터 퍼지니까. 네. 어떤 단지가 다시 좀 실거래 반등을 하고 있는지 이런 트래킹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꾸준히 올려드리는 거죠. 네. 이 이전에는 계속 빠지는 단지를 좀 알려드렸었고, 네. 지금은 이제 반등하는 것도 겸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 자체가 어느 정도 지속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것부터 또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들려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어제랑 같아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야, 이 잠실주공 5단지는 뭘 해도 네. 이게 다 계속 나타나는 단지네요. 그렇죠. 근데 어제랑 같은데 어제보다 요게 좀 더 오른 상태에서 반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는 2억 정도 반등을 했다면 지금은 3억 정도. 3억이 또 반등했네요. 그래서 최저가 21억 7,500 대비 3억 3천 반등해서 25억 정도에 됐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제보다는 1억 정도가 더 올라서 네. 거래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송파 잠실주공 5단지로 가겠습니다. 네.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1억 오르고 1억 떨어지고 이게 뭐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지만은 네. 그래도 금액이 1억 떨어졌다, 2억 그렇죠. 올랐다, 뭐 네.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35평이고 전월세 빼고 이렇게 보면 얘가 36평이네요. 네. 네, 36평짜리가 주 그거거든요. 네. 네, 34평, 36평이 있어요. 네. 그래서 36평짜리가 얘가 최고가 32억까지 갔던 게 쭉 빠졌다가 최근에 거의 한 8억, 네. 5억, 7억 이렇게 빠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22억 7,600, 21억 7,500. 네. 요게 1층이긴 한데 이게 이제 최저가였죠. 요게 1층이고 네네. 이제 그 다음 반등이 들렸던 게 뭐 24억 이런 거 뭐 23억 이런 네. 거 들렸는데 네. 지금 이제 자, 제 블로그가 25억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곧 이제 25억짜리가 나오겠죠. 그렇네요. 네, 지금 네. 여기서는 아실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25억짜리가 이제 표시될 거다. 야. 그러면 조금 움직임이 여기서 꼬리 말아 올렸는데 그렇죠. 좀 더 가는 느낌이죠. 지금 보면 2022년 12월에 26억도 거래된 것도 있고 뭐 22억 이렇게 됐는데 23년으로 넘어오면 사실 22억, 23억, 24억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25억이 됐어. 네. 뭐 일단은 뭐 숫자가 하나 바뀐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네. 좀 큰 의미를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21, 2, 3억과 5억이 좀 느낌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25억에 하나가 반등이 됐다. 그 다음 또 보면 자 이제 헬리오시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 이래 있는데 잠실헬스고요. 지금 송파구 일대에서 반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사실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저번에 이제 하락 많이 한 단지들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 지역이 이제 송파구였어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잠실 일대.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진 만큼 또 반등도 또 많이 이루어지는 네. 그런 지역이라고 좀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었던 잠실 엘스부터 가겠습니다. 네. 잠실 엘스가 84.8, 34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저가 18억 7천 갔던 게 1억 6천 반등해서 20억 3천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좋은 것부터 반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까 4평. 4평. 네. 34평이고 거래 현황 더보기 하면 34평에 전월세 지우고 그래서 18억 7천짜리도 있네요. 맞죠? 그렇네요. 앞자리가 바뀌었네. 네. 그래서 이게 반등해서 20억 3천. 네. 18억 7천이 최저가네요. 최저가였네요. 네. 20억 3천이 또 찍히겠네요. 맞죠?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네. 1월 30일이면 네. 4층이긴 해도, 그죠? 뭐 나쁘지 않게 산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네. 어쨌든 이 보면 좀 우호적인 거는 거래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 정도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은 물론 뭐 단지가 커서 그런 것도 있을 수 그렇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예전에 한창 서울에 거래량 없다 했을 때에 비하면 이 정도면 거래가 굉장히 좀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신뢰도 있는 또 검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잠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공지는 안 했는데 네. 그 임장 가고 싶은 곳 1순위 1번가가 잠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있긴 하네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지방 사람들은 서울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 지금 공부하고 싶어요. 네, 저번에 못했던 분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반등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네. 혹은 반등 후에 다시 꺼질 것이다. 네. 데드캣 바운스로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오늘은 이제 유튜브 상에서 반등했던 단지를 알아보는 거고 네. 사실 좀 더 심도 깊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강의나 임장을 신청해 주시면 네. 다른 데보다 네. 훨씬 잘 알려드립니다. 네. 허심탄회하게 또 네. 얘기해 볼 시간을 또 가질 수 그렇죠. 있겠죠. 다수가 볼 수 있는 이 공개 유튜브 방송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알려드리는데 합니다. 네, 사실은. 조심스럽죠. 네. 좀 더 우리가 임장이나 뭐 강의가 그렇게 비싸지 네.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억나는 게 예전에 우리가 잠실 뭐 하락단지 그리고 PIR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네. 어느 정도 고평가되느냐 그렇지. 이런 걸 체크해 봤을 때 그렇죠. 네. 사실 잠실이 네. 이게 좀 싸다는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 좀 들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 가격 네. 그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단지별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우리가 조금 알려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반등하는 단지 그러니까 그 너무 싸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지의 단골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의 그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잠실 엘스담 헬리오시티로 네. 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송파기 때문에. 네. 자, 뭐 헬리오시티도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네. 빠지지 않고 그렇죠. 하락이든 단골이죠, 단골. 단지 네. 상승이든 뭐 단골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헬리오시티 33평. 네. 33평이 이제 3억 2천 반등해서 15억 3천 가던 게 3억 2천 반등해서 18억 5천이다. 그래서 매매만 좀 본다면 이제 18억 2천 보이죠? 네. 18억 5천짜리도 있는데 곧 또 나오겠죠. 최저가가 그러니까 저번 달 저번 달이네, 저번 달. 여기 15억대가 있긴 했던데. 여기 있네, 15억 8천. 네, 15억 요게 8천. 최저가인가 봐요. 네. 15억 3천. 3천도 있네. 네. 15억 3천. 요게 있네요. 네. 1층. 어쨌든 저번 달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1층이고 네. 한 달 전입니다. 네. 13대책 나온 이유지만 사실상 실거래가가 이건 거고 계약서 접고한 거는 13대책 나오기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층에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끔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사실 지금 딱 뭔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사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맞아요. 가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아무리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려도 실제 이런 이건 거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이제 뭔가 잡고 싶고 이러면 현장이 답이죠. 네. 그리고 시장 분위기, 앞으로 방향 그럼요. 이런 걸 예측하는데 송파구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네. 해요. 잠실 엘스나 헬리오시티를 네.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현장을 가서 그렇죠. 정말 확인을 해야 네. 됩니다. 그 현장을 혼자 네. 혹은 뭐 이렇게 좀 같이 전문가와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저희 뭐 캠프에서 진행하는 현장 답사 네.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네.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보자. 세 번째. 네. 이제 네 번째죠, 사실상. 이제 광명시로 가야 돼요. 네. 유플래닛 태영 대시장에서 뭐 강명 대시장이라 보면 돼요. 네. 네. 광명 역세권에 네. 집중한 단지죠. 네, 여기입니다. 네. 광명역 대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뭐 여기가 말이 필요 없죠. 교통에 그렇죠. 완전 뭐 그 복합 환승센터. 맞아요. 네. 네. 첫 번째 시범 복합 환승센터가 네. 용산하고요. 광명하고 네. 지방에서는 동대구. 대구. 요 세 개가 지금은 그래도 성공적이죠. 그렇죠. 시세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광명역 대시장이 네. 더
이제 이름이 익숙하죠. 음.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9억 1천까지 갔던 게 1억 7천 반등해서 10억 8천입니다. 최저가가 9억 1천을 찍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면 네. 이제 한때 최고는 15억 하던 게 예. 9억 1천까지 최저를 찍다가 이제 10억 8천까지 거래가 됐다. 야, 이게 뭐 사실 최저 찍은 게 지금 네. 보니까 한 달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찍었는데 네. 뭐 확실히 저렴하다고 생각했었는지 네. 거래는 뭐 몇 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네요. 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지금 요 광명이 약 15억 하다가 거의 한 9억대까지 빠졌다가 한 네. 10억 초반이잖아요. 네네네. 해운대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가 해운대 롯데스타가 있죠. 롯데캐슬스타. 네. 이것도 16억 5천 가다가 네. 10억 3천 네. 내서 거래가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임장에 대구를 갔었죠. 대구를 갔을 때도 거의 14, 15억 하다가 네. 10억 수준, 9억 수준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죠. 네, 실거래된 게 있죠. 네, 네. 그래서 지방에 이제 광역시 중에 대구, 부산의 1급지 네. 아파트들과 이 광명에 비슷하네요. 거의 한 1.5군 정도 되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철산 쪽이 1군, 그렇죠. 여기가 한 1.2군, 네, 뭐 네. 거의 쌍벽을 이룬다 할 정도로 네. 이런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이. 네. 네. 사실 뭐 광명 역세권의 단지는 워낙 좀 교통도 좋죠. 좋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요거 앞으로 호재도 딱딱 있고 교통 완전 중심지가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광명 시내 자체에서는 보면 뭐 약간 외곽이라고 느낄 수 그렇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기도권 내 혹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옆에 보시면 이제 이케아, 롯데몰 이거는 뭐 부산에도 이케아와 롯데몰의 이 컨비네이션 입점해 있잖아요. 네. 이 인프라가 네.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대시양 앞으로 AK몰 실제 임장을 해보시면 요게 대시양 앞으로 상권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스트리트몰 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딱 그렇죠. 교통과 상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네. 그리고 애기 키울 거고, 조금, 9호선이죠? 7호선. 7호선 라인 따라 출퇴근. 특히 가산 디지털 단지 다닌다? 이러면 뭐 사실 철산 쪽인 거고. 그렇죠. 네. 시세는 철산이 약간 조금 더 비쌉니다. 네네네. 자, 이제 다음 거 볼까요? 네. 다음 거는 9월동에 인천으로 가네요. 9월 지웰 시티 프로지오입니다. 네. 요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죠? 일단 여기가 인천은 송도, 네. 청라, 네. 영종 네. 이래서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고 거기가 쉽게 말해서 신도시거든요. 신도시죠. 국제 신도시, 네. 그다음 신도시 이래 있는데 신도시가 개발될 동안 구도심은 길을 못 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맞아요. 그래야 이제 신도시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문이 있는 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민간인들은 신축 아파트를 짓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시를 동시에 개발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을 했었고 이제 신도시 위주의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네. 이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표적이었던 데가 어디냐면 부평입니다. 부평, 네. 주안 뭐 이런 데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 중에서도 부평이 이제 으뜸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요 인천시청 밑에 네. 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네. 네, 인천시청 인근으로 해서 네. 지금 1호선, 2호선이 교차하고 있죠. 더블 역세권이네요. 예, 더블 역세권에다가 뭐 지금은 또 쑥 들어갔지만 과거에는 GTX 노선 따라 바람이 불었잖아요. 예. 근데 저 그때 GTX 이야기 많이 안 했었어요. 네. 왜냐면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좀 GTX 바람이 너무 불었다. 이렇고 지금은 또 왜 이야기하냐. 네. 사실 A 노선 말고는 네네. 멀었어요. 네, 그렇죠. 네, 멀었어요. 그런데 다시 상승이 오면 또 바람이 붑니다. 또 써먹기 좋은 네. 재료잖아요. 예, 지금은 네. GTX 호재가 아예 빠졌어요. 네. 예, 아예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러면 호재가 있다라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GTX 노선 들어오면 여기가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그렇네요. 예,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기존 구도심 인프라, 네. 그 다음에 위로는 뭐 이런 재개발들이 빵빵하게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기도 교육하기도 좀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밑으로는 인천 9월 이신도시, 음. 예, 9월 2
그렇게 신도시 있고요. 네. 그래 되면 요 뭐 9월 힐스테이트나 부르지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밖에 없겠죠. 이런 거 입주 시기 보면 2020년이니까 네. 사실은 거의 준신축이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아우 신축이죠. 네네네. 그냥 신축이죠. 네. 네. 이 정도면 뭐 5년 이내는 그냥 신축이라 보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네. 시청 직원분들이 또 받쳐줄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참고 혹시 시청에 아파트 있는 거 아니죠? 없습니다. 네, 저도 없거든요. 저는 옛날에 투자하고 뭐 이래 했었는데 네, 지금은 네. 없습니다. 네. 뭐 이거를 띄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객관적으로 제가 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9월동은 사실 구도심 중에서도 네. 그래도 연식도 괜찮고 네. 애 키우기 괜찮고 네. 그러니까 교육하기 좋고 교통 좋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딱 좋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주안이나 보평 이런 데도 좋지만은 원래 또 이 핵 자체가 인천 핵 자체가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의 핵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인천시청 있는 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주거로서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괜찮지 않을까. 괜찮죠. 인천 즉석에서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인천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네. 앞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인천 도시 기본 계획 너무 즉석에서 찍은 거라서 2040 도시 기본 계획 제가 처음 나온 걸 찍은 건데 이미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미지로 가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는 거라서 여기서 보면 이제 9월이 사도심으로 들어가요. 네. 도심으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얘기를 잘했네요. 네, 예전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네, 네, 이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부평 9월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또 계양 뭡니까? 3기 신도시. 그렇죠. 지금 보상 완료됐어요. 네. 사람들 다 모르고 있는데 네. 계양 신도시가 토지 보상 제일 빨랐어요. 네. 그러면 사실 더 서울에 가까운 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유심히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9월 앞으로 호재가 많이 남았는데 제가 없던 핵이 생겼던 거죠. 예전에 또 호재가 있었지만 호재에 대한 거품이 있었을 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지금은 호재에 대한 거품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네. 이러면 또 악플 달리겠지. 그 GTX C 노선 언제 생기냐, 뭐 이런 B 노선. 악플이라도 관심입니다. 네, 우리는 또 우리만의 네. 인사이트가 있고 철학이 네.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느 광역시를 가도 이 시청 인근에 있는 단지 불패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항상 시청에 있는 이제 이 직원분들의 수요도 있고, 그리고 이 행정을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수요도 있고, 그리고 보통 시청 근처에 또 상권도 또 잘 이루어진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역시나 또 상권도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반등 단지 알아봤는데 핵심 요약을 하면 송파 서울 1급지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고 뭐 이것 때문에 반등해서 쭉 오른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바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또 조금 지나봐야 됩니다. 그다음 경기도 1급지 광명 움직이고 있고 인천 송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청라 송도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이제 바닥 다졌고 이게 그 9월동까지 구도심까지 퍼지고 있다. 이런 데서 조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캠프 부동산 스쿨 들어오시면 네이버에서 그냥 캠프 부동산 스쿨 하면 바로 카페로 들어오거든요. 우리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 그 이전부터 우리 2010년 오래됐는데 우리 예전부터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맑으나 흐리나 꾸준하게 강의 임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캠프 부동산 스쿨 들어오셔가지고 요 스터디 모임 오시면 요 강의도 있는데 우리 요 아파트 스터디, 토지 스터디 다 있습니다. 3개월에 20만 원이에요. 또 재수강을 하면 50% 추가 할인까지 됩니다. 야, 이거 뭐 사장이 미쳤네요. 네, 오늘 뭐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경기 좋을 때도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경기 나쁘고 물가 올랐다고 가격도 안 올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실 분, 같이 즐겁게 이렇게 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설명글 제목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명글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